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한국어로 이야기해 볼까요? 과제 1. 말하기. 다음은 강릉 단오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다녀온 축제에 대해 쓰고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보기를 볼까요? 어디에 다녀왔나요? 아, 강릉 단오제에 갔다 왔군요. 강릉 단오제는 어디에서 열렸나요? 네, 강릉에서 열렸어요. 여러분, 강릉은 한국의 도시 이름입니다. 그럼 강릉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같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서울을 찾으셨나요? 서울에서부터 고속버스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강릉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자, 강릉 단오제는 언제 열리나요? 음력 5월에 열려요. 어떤 볼거리가 있을까요? 제사, 굿, 가면극이 있네요. 강릉 단오제에 가면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요? 씨름과 그네뛰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씨름이 뭔가요? 씨름은 두 사람이 힘을 겨루어서 상대를 먼저 땅에 넘어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한국의 전통 놀이이자 운동 경기예요. 김홍도의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 사람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씨름을 놀이로서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씨름이 일상적으로 하는 놀이는 아니지만 선생님도 어렸을 때 설날이나 추석 때 씨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다음은 그네뛰기. 단오가 되면 젊은 여성들이 그네를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그네뛰기는 단오의 대표적인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강릉 단오제에 가면 한복을 입고 그네 타기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널뛰기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사진에서와 같이 두 사람이 뛰면서 노는 것인데요. 예로부터 명절이 되거나 축제 날이 되면 씨름, 그네뛰기와 함께 가장 많이 했던 놀이예요. 자, 그럼 그 외에는 또 어떤 것이 있었나요? 창포물에 머리 감기. 여러분, 창포가 뭔지 아세요? 자, 사진에서와 같이 이게 바로 창포입니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기 위해서 창포를 넣고 끓여서 그 물로 머리를 감아요. 창포물에 머리 감기 외에도 부채 만들기가 있네요. 자, 그럼 보기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강릉 단오제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고속버스로 3시간 반쯤 걸렸는데 강릉에 도착하니 사람들도 많고 축제 분위기라서 아주 신났어요. 단오제에는 제사와 굿, 관록 가면극, 농악놀이 같은 문화 행사가 많았어요. 저는 먼저 관록 가면극을 봤는데 관록 가면극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속 연극이에요. 그런데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고 춤과 동작으로만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가면극을 보고 민속놀이를 하는 곳에 갔더니 한쪽에서는 창포로 머리를 감는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단오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거나 얼굴을 씻고 목욕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머리가 새지 않는다고 믿었대요. 또 한쪽에서는 단오선이라는 부채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옛날에 단오 때가 되면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라는 의미로 단오선을 나눠주었대요. 그래서 저도 부채를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모래판에서는 남자들이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힘이 센 남자가 1등을 해서 상으로 소를 탔어요. 상을 탄 남자는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신나게 축제를 즐기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제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선생님은 이번에 이효석 문화재 봉평 메밀꽃 축제에 다녀왔어요. 선생님이 다녀온 이효석 문화재 봉평 메밀꽃 축제는 어디에서 열리나요? 그럼 먼저 봉평이란 곳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봉평이란 곳은 어디에 있나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고속버스로 2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어요. 행정구역상으로는 강원도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녀온 봉평 메밀꽃 축제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에서 열렸어요. 여기서 잠깐 한국의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도, 군, 면, 리로 이루어진답니다. 자, 다음. 그러면 이 봉평 메밀꽃 축제는 언제 열리나요? 9월에 열려요. 왜냐하면 9월이 되면 메밀꽃이 한창 많이 피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볼거리가 있나요? 이효석 문학관에 가면 문학관람 및 관련 영상을 방영하니 이효석 선생의 문학과 여러 가지 작품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또 잠깐, 그러면 이효석 선생은 누구신가요? 이효석 선생은 한국 현대 단편 소설의 대표작인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을 쓰신 분으로서 한국 문학사에 매우 중요하신 분이에요. 이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봉평 메밀꽃 축제가 열리는 이곳 원길리예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한국 문학에 대해서도 소개시켜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또 어떤 볼거리가 있나요? 이 축제가 열리는 곳은 온통 메밀꽃밭이에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저녁에도 조명이 꺼지지 않아 매우 낭만적인 분위기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정말 다른 세상에 간 것 같아요. 꼭 한번 가보세요. 또 어떤 볼거리가 있을까요? 여러 민속 공연도 보실 수 있어요. 축제가 열리는 원길리 근처에 양떼 목장이 있어서 목장도 방문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놀이가 있나요? 이곳에서 열리는 여러 민속 놀이를 체험할 수 있고 보물찾기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메밀꽃밭에서 나귀도 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메밀꽃을 이용한 음식을 만들 수 있고 전통 음식 맛보기 행사에서 지금껏 먹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전통 음식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효석 선생 생가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보기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지난 주말에 봉평 메밀꽃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봉평까지 고속버스로 2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봉평에 도착하니 메밀꽃이 많이 피어 있어서 너무 예뻤어요. 봉평 메밀꽃 축제는 한국 현대 단편 소설의 대표작인 이효석 선생의 메밀꽃 필 무렵의 작품 배경지인
봉평에서 열렸어요. 책에서 나온 배경을 직접 눈으로 보니 매우 기뻤어요. 저는 먼저 이효석 문학관에 가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효석 선생 생가에도 방문했어요. 돌아오는 길에는 메밀꽃밭에서 나귀 타기 체험을 하는데 처음 타보는 거라 너무 재미있었어요. 또 메밀꽃밭을 따라 산책을 했는데 섭다리와 돌다리를 건너면서 본 자연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외에도 메밀로 만든 전통 음식을 먹었고 메밀떡도 직접 만들어 보았어요. 여러 민속놀이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신나게 축제를 즐기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국에 가시면 봉평 메밀꽃 축제 꼭 한번 가보세요. 과제 2. 읽고 말하기. 첫 번째, 세계 여러 나라의 축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태국의 러이크라통 축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12월 대보름에 열리며 하늘을 감사하는 의미의 축제이다. 하늘을 보내며 안 좋은 기억과 어려움을 정리하고 물의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쁜 것을 씻어내리는 의식을 한다. 축제 날 밤에 작은 배를 강물이나 바다에 띄워 보내는데 이 안에 음식이나 옷을 넣어 보내기도 한다. 다음은 인도의 디왈리 축제. 라마가 돌아온 것을 기념하여 집안을 불빛으로 장식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다. 11월 8일에는 모든 집들이 집안 곳곳에 등불을 켜놓는다. 라마 신이 악마를 물리치고 돌아올 때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등불을 비춘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때 행운의 여신도 집집마다 들어온다고 생각하며 악을 물리치기 위하여 폭죽을 터뜨리기도 한다. 다음은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1944년 토마토 값이 많이 떨어진 것에 화가 난 농부들이 시의원에게 토마토를 던진 것에서 시작됐다. 이 축제는 매년 8월에 열리는데 단 하루 아침 11시부터 2시간 동안 마을 중앙에 있는 큰 광장에서 즐길 수 있다. 시청에서는 축제에 사용할 토마토를 여러 지역에서 사는데 12만 킬로그램이나 된다고 한다. 다음은 스웨덴의 하지 축제. 한 해 중에 해가 가장 길어지는 하지, 6월 20일에 열리는 축제이다. 축제가 시작되면 전통 의상을 입은 남녀가 성장과 풍요를 상징하는 단풍나무 주변에 모여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다. 이 메이폴이라 불리는 나무 기둥은 성장과 풍요를 상징한다. 하지축제는 특히 여성들에게 의미가 있는데 이혼 여성이 꽃다발을 만들어 베개 밑에 넣고 자면 꿈에서 미래의 배우자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자, 다음은 한국의 보령 머드축제. 이 축제는 매년 가장 더운 7월에 충남 보령의 대천해수욕장에서 개최된다. 보령 갯벌의 진흙은 깨끗하고 품질이 좋으며 아름다운 백사장이 있어 관광객들은 머드 체험과 해수욕을 할 수 있다. 이 축제는 보령시가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알려 관광객을 모으고 질 좋은 머드팩을 생산하여 시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자, 두 번째. 축제의 내용을 다음 표에 정리해서 써보십시오.
먼저 태국. 축제의 이름은 러이크라통 축제였어요. 시기는 언제였죠? 12월 대보름이었죠. 축제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하늘을 보낸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축제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하늘을 보내며 안 좋은 기억과 어려움을 정리하고 물의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쁜 것을 씻어내리는 의식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축제날 밤에 작은 배를 강물이나 바다에 띄워 보내는데 이 안에 음식이나 옷을 넣어 보내기도 한다고 했죠. 자, 다음 인도의 축제를 볼까요? 축제의 이름이 뭐였어요? 디왈리 축제였어요. 시기는 언제였죠? 11월 8일이었어요. 축제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라마신이 악마를 물리치고 돌아온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의미였어요. 축제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집안을 불빛으로 장식하고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악을 물리치기 위해 폭죽을 터뜨리기도 한다고 했어요. 다음은 스페인의 축제를 보겠습니다. 축제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토마토 축제였어요. 시기는 언제였죠? 8월이었죠. 축제의 의미가 무엇이었나요? 1944년 토마토 값이 많이 떨어진 것에 화가 난 농부들이 시의원에게 토마토를 던져 시민의 의사를 관철한 것을 기념해요. 축제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8월 마지막 수요일에 아침 11시부터 2시간 동안 마을 중앙에 있는 큰 광장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토마토를 던지면서 즐겼어요. 자, 다음은 스웨덴. 축제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하지 축제이죠. 시기는 언제였나요? 6월이었어요. 한 해 중 해가 가장 길어지는 하지에 열리는 축제였어요. 축제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성장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였어요. 축제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전통 의상을 입은 남녀가 단풍나무 주변에 모여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특히 미혼 여성이 꽃다발을 만들어 베개 밑에 넣고 자면 꿈에서 미래의 배우자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 한국. 축제의 이름이 뭐였나요? 보령머드 축제였어요. 시기가 언제였나요? 7월이었죠. 축제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보령시가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알려 관광객을 모으고 질 좋은 머드팩을 생산하여 시의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축제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충남 보령의 대천 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은 머드 체험과 해수욕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 여러분 나라의 축제를 위와 같이 소개하십시오. 여러분, 중국에도 많은 축제가 있지요? 선생님은 중국의 축제에 많이 가보지 못해서 너무 궁금해요. 너무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봉평 메밀꽃 축제를 소개한 것처럼 저에게 중국의 축제를 소개해 주세요. 축제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한국에는 많은 축제가 있어요. 한국에 가시면 꼭 여러 축제에 한번 가보세요. 그곳에 가면 한국의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현대 문화도 알 수 있는 매우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